마이랩을 하잖아요. 음. 마이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좋아지는 건지, 왜 중요한지,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 인체에 뿌리는 장이라는 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거는 소비자분들도 많이 아는 얘기고, 저희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중요하죠. 잎이 푸릇푸릇하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푸릇푸릇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뿌리는 장인데, 장이 망가진다는 것은 곧 건강 모두를 잃는 것. 그래서 질병이 걸렸다면 원인도 뿌리, 장이 해결하는 거고 해결법도 뿌리에서 다 해결한다. 장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장이 중요한데 장이 왜 중요한지, 장이 어떻게 생기길래 중요해? 이렇게 보면은 장은 이렇게 소와 간으로 되어 있죠. 장벽 세포. 이거는 이제 소장의 세포, 육모 세포를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소장에는 미세한 육모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극세사 수건 보면 극세사 수건 보면은 융털이 막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돌기가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양소를 다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소장이 약하신 분들은 영양소 흡수가 안 돼서 막 좋은 걸 먹어도 그냥 대변으로 똥으로 다 나가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쫀쫀하고 흡수를 잘할 수 있게 생겨야 하는 거고, 대장은 반대로 이렇게 표면적이 매끈해요. 왜 그러냐면은 매끈해야지 우리가 수분을 재흡수하기도 좋지만 노폐물을 배출할 때 만약에 이렇게 육모가 있다면 그 안에 노폐물이 끼겠죠, 사실. 그러니까 매끈하게 해서 깔끔하게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끈 생겼단 말이죠.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서 소비자분들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다, 장은. 그리고 장 연관에는 림프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의 백혈구는 면역 세포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 내 몸에서 외부의 병균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70%가 장에 있다는 거예요. 림프 조직에 이렇게 세포 그림에 보면 여기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장 상태가 안 좋아지면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리기 쉬운 몸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만난 분도 자가 면역 질환 그쪽으로 의심이 되는 이제 질병이 되셨는데 장이 엄청 안 좋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 분들 장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 면역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장이 망가지면. 그리고 장신경계, 장에는 신경이 많이 있어요. 그 제2의 뇌라고도 하는데, 원래 우리가 뭐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신경세포가 원래 뇌에 많이 있겠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육모 조직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경세포가 뇌보다 더 많다고 이제는 발견이 됐고, 그래서 뇌 명령하고는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장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쁜 음식, 그러니까 뭐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뇌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장세포에서 판단해서 이거 독이야 하고 바로바로 내보내게 하는 게 설사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장신경계 또 하나는 세로토닌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 비슷한 것도 멜라토닌이라고 잠하고 연관된 호르몬이 있잖아요. 그 호르몬들이 장에서 90%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세로토닌 대사 이상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이 고쳐지면 우울증도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세로토닌 대사하고 연관이 있고 비슷한 거는 멜라토닌, 수면하고도 그래서 장이 직접적인 수면 멜라토닌 호르몬도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아세틸콜린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학습 호르몬이에요.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 학습 호르몬인데 얘가 잘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 저하는 치매로 이어지는데 아세틸콜린은 아세트산하고 콜린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합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아세트산은 장내 유익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아세트산인 거죠. 그래서 그게 두 개가 합해져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기억이 잘 된다는 거. 공부를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면은 학원 탓이 아니에요. 우리 애가 장이 나빠서 아세틸콜린이 안 들어서 기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를 소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장 케어만 잘하면 되게 많이 좋아지겠네? 라는 이제 접근법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메치니코프라는 이 과학자 분께서도 보니까 장이 좋아지면
많은 것들이 좋아진다. 노화도 많이 억제되고 병이 안 생기더라.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유산균을 먹어라. 좋은 균을 먹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념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이때 이제 발전이 된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장 속에는 200에서 2000종의 미생물이 산대요. 어떤 사람은 200종만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은 2000종이 다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한 사람 특징을 봤더니 이 종류가 많더라요. 그러니까 200종 있는 사람은 건강하기는 좀 힘들더라. 좀 많을수록 건강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종류만 2000종이지 그 숫자를 그 개개체를 다 합하면 30조개가 넘는 숫자가 우리 장에 있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진 거고 이거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요. 유산균 하다가 웬 마이크로바이옴? 이거 다 반어워서 어렵네 하는데 간단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의 다양한 장기, 뭐 구강 이런 우리 모든 균이 살고 있는 곳에 미생물, 그 균이 미생물이잖아요. 그 생물들의 군집과 유전체 정보의 총체, 그러니까 다 그런 걸 합해서 좋은 균, 나쁜 균 이런 생태계, 미생물의 모든 생태계를 그냥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얘기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가 점점 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유산균을 다 먹어. 너나 나나 우리 집 너네 집 다 유산균을 먹어요. 락토 먹는 사람도 있고 더 좋은 거 먹는 거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다 건강에 중요하다니 먹는데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가 몸에 좋다고 해서 먹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서로 균들끼리 경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마다 장내 성경이 다 다른데 비슷한 걸 먹어도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악영향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연구는 개인에 따라 맞춤형 처방이 이루어져야 해라고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맞춤형 처방하면 좋지. 하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동안에. 근데 과학자들이고 학계에 유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2의 개놈 마이크로바이옴.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을 그거를 이제 제품화하거나 그걸 발전시키면은 세계 제일의 그 핵심 아이템이 되겠다,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하고 이런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차이는 유전자 차이보다 훨씬 크고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 DNA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죠. DNA는 초파리나 우리 인간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 1.5배 정도 차이인 거예요. 초파리도 17,000개나 갖고 있고 인간도 이런데 인간하고 초파리는 행동하는 거며 뭐 복잡한 거며 뭐며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다르죠. 그게 뭐 때문이야? 장내 미생물의 차이. 장내 미생물이 초파리는 5개에서 10가지 있다는데 우리는 200에서 2000종이 있는데 약 100배. 이것들이 인간의 이런 퍼포먼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나 이런 대사하는 거나 다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있다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전자보다도 많은 일을 하는 게 미생물이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유전자가 아니라 이제는 미생물의 다양성과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우리는 이거를 관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 미생물의 생태계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질병인데요. 이런 거 다 보면은 하나쯤은 없는 분이 없을 정도예요. 이게 모두 사람들이 참 불편해하는 많은 질병들이거든요. 근데 거의 다 원인이 장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조건 장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급동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그런 분들 많대요. 이렇게 먹으면 바로 과민성이라 화장실 바로 가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차트 캡처를 하다 보니까 밑에 글자가 잘렸더라고요. 근데 환자의 세균 비율인데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강균, 연두색은 중강균이죠. 그 다음에 파랑색이 유익균이에요. 파란색, 이런 진한 파랑, 그냥 파랑, 유익균이고, 이 빨강색들이 유해균인데, 우리 배웠잖아요. 중강균은 항상 중강균이지만,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하나라도 많으면 중간균들이 다 유익균처럼 일을 하고
똑같이 있는데 유익균이 많지 않고 유해균이 많으면 그게 유해균처럼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균 비율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관리할 거라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 똥으로 많이 치료가 된대. 그래서 분변 이식술이라는 걸 하죠. 분변 이식술이 뭐냐면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지만은 진짜 건강한 사람의 똥을 캡슐화해서 먹을 수 있게 해갖고 이제 내 몸을 일단은 무균 상태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좋은 균을 넣어서 그 균으로 활성화시켜서 병을 고친다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로 나오지만 똥을 먹는다는 것 자체도 아무리 캡슐화 한다 해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는 거고 나왔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이 나에게 맞는 최적의 유산균을 특허 기술, 그 피마스 기술로 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이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차츰차츰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신문에 나올 정도로 이미 인증이 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알기만 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기술이고요. 왜 근데 그렇게 미생물이 중요한 건데 하면은 내기는 간단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의 제약회사다. 가장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은 고분자로 들어가요. 고분자 화합물로 들어가죠. 근데 이 미생물들이 다 그것들을 분해해주고 쪼개주고 발효시켜주고 해서 유익한 물질로 변환을 시켜 주어야만 우리 몸에 가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예로 인삼이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엄마가 인삼을 많이 먹였는데 인삼 먹으면 설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삼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의 미생물이 저한테 없었던 거죠. 효과를 전혀 못 본 거예요. 근데 인삼빨 잘 받는다는 사람은 그거를 너 먹어주면 그걸 분해해서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미생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차이가 이게 건강의 차이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 현미를 먹든 뭐를 먹든 그 모든 물질들이 보약이 되게 하려면 그 물질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미생물이 종류가 많아야 된다. 아까 그랬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모든 물질마다 그걸 분해해 주는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종류가 많을수록 우리는 그 분해한 거를 잘 흡수해서 내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내 몸으로 쓰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고, 그거를 만들려면 미생물이 많아야 되고 미생물이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즘 나온 자료로 보면은 이 개인 간의 마이크로바이옴 차이가 반응군과 비반응군을 결정한다. 근데 반응군, 비반응군 말이 어려워서 그러지. 아까 말한 대로 인삼을 먹었는데 똥만 싸는 사람이 있고 인삼을 먹으면 열이 나고 막 몸에서 반응을 해서 막 힘이 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고 홍삼도 그렇고 뭐 석류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좋은 걸 먹었을 때 반응군, 비반응군이 결정이 된다. 근데 이걸 똑같이 생활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같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만들어주면 이 미생물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면 모든 사람이 반응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었을 때 효과를 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제품이 더 나오게 됐냐면 더블엑스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먹어봐도 와, 확실히 피로감이 달라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몇 달을 먹어도 나 아무렇지도 않던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그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그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숙제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하게 해줄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반응군을 만들어주는 게 미생물을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주면은 모든 사람이 더블 X 먹고, 너무 개운해. 너무 좋아. 나. 뭐 먹었을 때, 야, 그거 진짜 잘 됐더라.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요즘은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떤 영양제나 뭔가 그 고객 소비자는 나 뭐가 필요하니까 좀 그거 잘 듣는 거 추천해줘 해줄 수 있지만 그분이 장이 너무 나쁘다면 효과를 못 보는 분이라면 무조건 이걸 먼저 해야 그 다음에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누군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누구나 드셨을 때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음식만 먹어도 영양제를 안 먹고 음식만 먹어도 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드는 게 미생물의 차이다. 마이크로바이옴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구 자료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 생성 대사체, 그러니까 그 대사 산물을 만들어낸다잖아요. 그게 단세 지방산인데 걔네들이 잘 만들어주면 근육, 간 인슐린 감도도 증가하고 지방 인슐린 감도도 저하된다.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거 딱 들으면 아시죠? 당뇨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진다라는 거고 또 여기 보면은 근육 소통의 핵심은 단세지방산. 그래서 우리 근육이 지금 근테크라고 할 정도로 근육 중요하다는데 미생물이 좋아야 근육도 기능이 좋아진다. 이런 거 나온 거. 그러니까 장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나비 효과죠. 다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퍼포먼스가.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 결과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인지와 다양성이 낮은지.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서 효능을 봤더니 다양성 높은지가 뭐든지 다 효과가 있더라. 훨씬 효용 가치가 훨씬 높았다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는 중이고 보시면은 이 뭐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반응을 못하고 발효 분해를 못 시키면 맨 가스만 나오는 거예요. 복잡 막 더부룩하고 속이 뭐 나 밀가루 먹었는데 빵빵 차고 막 가스 나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엔자이옴 바이옴이 개발이 된 거잖아요. 이 비반응자는 하루 종일 가스가 찬데 뭘 먹었 나쁜 거 그거 먹으면 근데 초반응자는 뭐냐면 너무 반응이 좋은 사람은 한밤에 삼겹살을 먹고 한밤에 식빵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그 미생물을 연구해서 투입을 한 게 엔자임 바이오미니까 세상에 효소 나오는 회사 많고 효소 종류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명확하게 만들어내서 넣어준 바이옴이 있는 효소는 저희 것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품의 퀄리티가 엄연하게 다르다라는 거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소비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이런 자료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제 나온 결과물을 갖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이제 얘기하는 것까지 잠깐 마무리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첫 장에 보면은 건강의 핵심 비결, 균형적인 마이크로바이옴과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 생성이라고 하죠. 이걸 한 번씩 소비자분들하고 읽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읽어줍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의 건강을 책임진다라고 나왔어.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은 인체 건강의 핵심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아까 다양성이 높아야 되고 장내 유익균이 많아야 되고 장내 유해균이 적을수록 균형 잡힌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살면서 우리가 가공된 식품 먹고 항생제, 스트레스, 환경 오염에 노출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의 균형이 깨져 있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좀 말이 어렵지만 실제로 그런 유익균들이 일을 해서 만들어낸 대사 물질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해 주시면 그럼 대사 물질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암도 예방해 준다, 뭐도 예방해 준다, 노화도 막아준다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시중에도 나와 있던데 이런 비슷한 거 뭐 똥 분석하면 뭐 해준다던데 그거랑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피마스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만 분석을 해주는 회사들은 몇몇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분석을 해서 해주는 회사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거의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다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봤더니 피마스 기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 어떠한 제품이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인지 소비자가 일일이 먹어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가 맞는다 하는데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고 이게 피마스 자체 특허 기술인데 분변을 채취해서 갑니다. 그래서 6개 튜브로 이렇게 나누죠, 그거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6개의 복제, 장을 만들고 거기에 복제 장에 6가지 프로바이오틱스를 적용을 하고 4주에서 5주 정도 적용을 한 다음에 그중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아내는 AI 기반 서비스다. 그래서 이게 유일무이한 서비스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면 대체로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나오고 맞춤형 유산균이 처방이 된다. 사실 이 기술 자체는 다른 병원에서도 접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뭐 100만 원 이상을 줘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검사를 받았다 한들 맞춤형 유산균은 처방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병원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훨씬 낫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 엄청 저렴한 가격 22만 원에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행운이고요.
저의 결과입니다. 이게 저는 좀 분석을 한 번 하고 되게 두 번째 검사를 한참 만에 했어요. 왜냐면 좀 제가 독감도 걸렸었고 그 사이에 코로나도 걸렸었고 막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시기를 놓쳤다가 했는데 결과가 어마무지하죠. 처음에는 마이크로 바이옴 다양성은 좋았어요. 근데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이 거의 낮은 상태였는데 다시 하니까 이게 둘 다 높음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전 대비 70%가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이 70%가 개선이 됐다라고 나오는 거죠. 저는 사실상 제가 과민성 장이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내 장이 일을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여주면은 고객님들 이제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나와?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 보통 평균이 이 보라색, 마른 목골 보라색인데 나는 이 정도야. 그래, 유익균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균형이 너무 좋아서 그나마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몸이. 그러면서 다양성도 좋은 편이고 이렇게 이렇게 변해서 나 장이 정말 약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제 경험을 많이 공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 항목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항목들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콜레스테롤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수치가 높으면 좋잖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나쁘면 뭐가 안 좋은데? 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자세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뭐 5분 만에 이 레포트지를 끝낼 수는 없잖아요. 콜레스테롤은 염증하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염증하고 연관이 있죠. 염증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나쁜 사람들, 이 나짐에 있는 사람들은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만큼 염증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체지방 조절 관련 장내 미생물 수치는 저는 평균보다 좀 높지만 이게 낮으면 조금 먹어도 살이 잘 찌지만 살이 잘 찐다는 거는 고혈압, 고지혈, 대사질환 그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취약하다는 거죠. 이게 낮으면은. 그리고 면역 건강 장내 미생물 이거는 처음에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면역 건강 이게 수치가 낮으면은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다행히 다 높아서 다행이지만 낮은 분들은 미래에 한 5년 후에 내가 아플 수도 있다는데 무조건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인지 건강 수면 건강, 이거는 두 가지는 자폐, 치매, 파킨슨, 우울증, 다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수면, 인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특히 인지하고 수면은 이 자폐나 뭐지? 파킨슨이나 치매나 우울증, 이런 호르몬 관련된 질병하고 연관이 많더라.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이 이게 낮으신 분들은 우리가 엔자임 바이옴 같은 거 바로바로 얘기해서 같이 드시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한번 봐주면은 정말 이걸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 줬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유해균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사실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라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유해균이 되게 많대요. 근데 이건 간단하게 자료를 올려봤는데 유해균 이거 뭐야 하면은 이렇게 좀 자료 두셨다가 아 요거는 무슨 균인데 누구나 있을 수 있고 이게 좀 과민성인 사람들은 좀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번씩 더 해주시면 많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포드맵 식당이에요. 왜냐면 제가 가스도 잘 차고 좀 과민성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데 비해서 과민성이기 때문에 이 저포드맵 식품을 이제 추천을 하지요. 근데 물론 지중해식 식단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그동안에 그러면 이런 소비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아, 내가 이걸 좋아했는데 이거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 뭐 하는데 얘기를 막 줄줄줄 하세요. 그러면 아, 이제는 이런 거 식단을 좀 바꿔서 조절하면 그러니까 유산균 우리가 먹는 유산균도 좋지만 식단을 꼭 같이 해서 건강을 케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여기 보시면은 관련 미생물하고 조그맣게 그 영어로 써 있는 균들이 있어요. 그럼 뭐 박테로이데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제 균이 이제 5종이 상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박테로이데스는 아까 보셨다시피 얘는 중강균이에요. 근데 얘 중강균이 많아요. 중강균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유해균이 하나라도 유익균보다 많아지면 내 건강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게, 아, 나는 이게 높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여기 관련 미생물들이 이름이 나와요. 영어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다 알 수 있는데, 이 콜린셀라가 나는 있는데, 여기 보니까 콜린셀라가 있으면 체지방 조절이 잘 된대더라. 그러면서 이게 있어서 너는 이게 잘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많이 좋을 것 같고, 또 비피도 박테리움은 젊음의 균이라고 하잖아요. 노화를 방지해주는 이런 것들,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재밌게 풀어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이 지금 어마무지하게 아메이에 많죠.
지금 미국이나 뭐 EU나 네덜란드하고는 숫자가 기간에 비해서 숫자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몇 년, 3년 사이에 8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모였고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거는 그만큼 제품의 품격이 완전히 질이 달라진다는 거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독보적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런 회사에서 하는 거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바이오 이코노미 시대의 데이터의 중요성, 이 데이터를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승자가 되느냐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되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만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비자의 건강, 내 건강, 내 가족의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봐야 되고 자기 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니까 이거 잘 전달하셔서 모든 사람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